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오 글로리아 피지컬 케미스트리 제24장 제2강입니다. 서피스 다이내믹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이내믹스 온 더 서피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서피스 리액션을 생각하는데 뭐 우리 섹션이 조금 나오죠. 뭐 짧은 섹션인데 보통 이런 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분자가 그 처음에 그 그냥 보통 랭뮤 스요리 우리가 1강에서 할 적에는 그냥 딱 충돌하면 바로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딱 붙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프리커서 스테이트, 그러니까 좀 약간의 그 예비 단계가 있어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뭐 피지스 오브스가 먼저 되고 이제 다음에 케미스 옵션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피스 오브 스테이트가 됐다가 이게 프리커서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케미스 오브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디소시에이티브 케미스 옵션은 어떤 거냐면은 AB 분자가 있었어요. 분자가 처음에 어트랙티브 해서 이제 이게 뭐 표면에 좀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겠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피지스 옵션이 일어나고요. 이 피지스 옵션 된 것이 이게 분해되는 A 원자, B 원자 이렇게 여기 서피스에 그뭐 어섭션 되는 케미섭션 뭐 아무튼 이렇게 붙는 이제 그런 경우가 돼요. 그 라인으로 크로스오버를 해가지고 A 원자, B 원자가 서피스에 흡착이 되는 케미섭션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원자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것은 이런 것을 따라서 가겠고, 그런데 이건 배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 그냥 케미스 옵션이 이런 것처럼 보이죠. 프리커서 스테이트가 그냥 바로 그냥 지나가게 되니까 배리어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배리어가 좀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그 이 피지스 옵션이 프리커서 스테이트로서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디소시에이트 하면서 왜냐면 이게 에너지 배리어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걸 극복을 해야 되니까 마치 이것을 그래서 어소션 배리어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 케미스 옵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이어 템퍼처에서 일어나고 만약에 온도가 좀 낮으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케미스 옵션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몰레큘 자체가 케미스 옵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몰레큘이 와서 어느 정도 여기서 피스 옵션이 되면서 바로 케미스 옵션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 이건 자기 라인이에요. 자기 라인, 자기 포텐셜 서비스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케미스 옵션이, 피지스 옵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 만약에 원자가 있었다면 이제 그건 이런 식의 곡선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통 이제 서피스에서 이제 어떻게, 어, 어, 그, 업서베이트하고 언서베이트하고 서비스하고 어떻게 인터랙션 하냐 하는 에너지론적인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보면 이게 1차원 이게 이제 가스 몰레큘이 접근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1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 그냥 보통 이렇게 심플 월이 있을 때, 심플 이제 포텐셜 있을 때 absorption 웰이라고 그러는데 이 있을 때 에너지가 이거보다 높은 것이 오면 그냥 바운스 업에 돼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낮은 게 와야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를 잃고 그래서 이 트랩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섭션이 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다뤘는데 약간의 업소션 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섭션 배려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너무 낮은 것들은 바운스 아프가 될 것이고 오히려 아주 높아도 바운스 아프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어섭션 배려를 통과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것이 있어야 그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트랩이 돼서 바운드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픽처를 통해서 서피스 리액션을 특히 캐탈리시스를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스 캐탈리시스죠. 서피스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헤테로지니스 카탈리시스의 여러 가지가 우리가 1학년 때 일반학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하버 프로세스, 하버보시 프로세스 뭐였냐면은 암모니아하고 수소하고 아니죠. 수소하고 질소하고 반응시켜서 암모니아 만드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로웠어요. 속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머 다이내믹하게 페이버리블 하지만 레이트가
키네틱스가 느려가지고 빨리 하니까 온도를 올리면 언페이버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촉매를 써서 이제 그것을 극복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철 촉매를 쓰는데 이 프로모터를 써요. 알루미늄 옥사이드하고 포테슘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프로모터를 써가지고 철 촉매에서 이거 반응을 시킨다. 이게 이제 헤테로지니우스하죠. 촉매 자체가 이제 서피스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 오스왈트 프로세스 이건 이제 암모니아를 산화시켜서 질산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 중에 하나인데 질소 산화시키는 반응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통 플래티넘 백금하고 로듐 10% 이런 알로이를 써가지고 오스왈드 이제 그물 같이 이렇게 철그물처럼 백금 그물이죠 사실은. 그리고 정유 공장 프로세스 중에 이제 크래킹이 있고 리포밍이 있는데 크래킹이 뭐죠? 좀 커다란 것들을 잘라가지고 개솔린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고 리포밍은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옥탄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구조를 바꾸는 이제 그런 건데 그때 촉매가 들어갑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크래킹 할 땐 실리카 알루미나 지올라이트를 쓰고요. 막 이거 뭐 게스 저기 분말화해서 같이 섞어서 반응을 시키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리포밍 할 땐 플래티넘 로디움, 레니움, 플래티넘하고 레니움 또는 이제 실리카하고 그러니까 플래티넘 또는 레니움을 이제 실리카나 실리카 알루미나 서피스에다 해갖고 이제 촉매를 만들었습니다. 프로모터란 얘기는 뭐냐면 이 프로모터는 이 카탈리스트의 촉매의 액티비티를 증가시켜 주는 거, 인핸스하는 것을 프로모터라고 그러고요. 당연히 포이즌은 그 액티비티를 없애버리는 거, 이니비트하는 거, 그걸 포이즌이라고 얘기합니다. 서피스 캐탈리스트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뭐 또 간단한 얘기들을 해야 되냐면 프로세스 자체가 서피스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서피스가 카탈리스트예요. 그럼 일단 그 반응물 분자가 디퓨즈에서 거기 어섭스 해야 돼요. 그래서 디퓨즈에서 서피스까지 와야 되고 그다음에 어섭션이 돼야 되고 또 케미섭션이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케미섭션 된 분자들이 반응을 해야 돼요. 리액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프로덕트가 만들어졌으면 그것이 디섭션 돼야 되고 디섭션 된 것이 디퓨저 어웨이 해야 되고 서피스에서 멀어져야 되고 서피스 계속 클린하게 유지시켜 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보통 이제 카탈리틱 프로세스를 이렇게 5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리액션이 레이트 디터미닝이다. 그 속도 결정 단계다. 그럼 이제 나머지 여기 어섭션하고 디섭션 이거는 이제 평형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평형에 대해서 모노레이어라고 주로 이제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보통 랭미어 우리가 아이소섬 했었잖아요. 그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이 서피스 캐탈라이즈 리액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를 몇 가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서피스 A가 캠스옵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프로덕트가 되고 프로덕트가 떨어져 나간다. 그때 이제 캠스옵션하고 디스옵션하고 빠른 평형을 이루면 그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응은 반응하는 반응물수 A의 반응물의 몰수 NA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DNA DT가 레이트죠. 레이트는 뭐에 비례하냐면 서피스 에어리아 그리고 A가 얼마나 많이 흡착이 돼 있느냐 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커버리지, A 커버리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반응 상수. 그래서 KS0 시타 A인데 그 시타에 여러분 저번에 제가 이거 기억해 두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사이트를 두 가지가 어큐파이 합니다. A가 어큐파이 하고 역시 이제 프로덕트가 만들어줘도 프로덕트가 사이트를 또 차유하고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시타이는 1 플러스 KAPA 플러스 KPPP 분의 KP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을 시타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DNA DT는 뭐 1 플러스 KPA 플러스 KPPP 분의 KS0 KPA 이렇게 나오겠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요식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거 금방 다 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거는 리액탄트가 두 개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A가 케미소브 되고 B가 케미소브 된 다음에 둘이 반응해서 프로덕트 P하고 Q하고 만들어서 또 P하고 Q하고 디소브드 같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그 어섭션하고 디섭션이 이퀄리브레이트 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커버리지를 랭미 아이소섬에서 유도한 그냥 식을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럴 경우
마이너스 d NADT는 K, S not 그리고 시타 A, 시타 B죠. 그 시타 A, 시타 B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트를 커버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A, B 그리고 프로덕트 PQ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됐고, 그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DNA DT가 어떻게 1 플러스 KAPA 플러스 KPBP KBPB 플러스 KPPP 플러스 KQPQ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거 하나가 남았는데 A 플러스 B에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덕트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게 A가 붙는 사이트하고 B가 붙는 사이트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독립적이죠. 뭐 A에 붙는 거 B에 붙는 거 다르니까. 그래서 시타 A1 사이트, 시타 B2 사이트가 되니까 1 플러스 KA1 PA 분의 KA1 PA 그리고 시타 B2는 1 플러스 KB2 PB분의 KB2 PB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반응 속도는 물론 이제 P는 여기서 고려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뭐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럼 좀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단 KS0 시타 A1, 시타 B2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트 이퀘이션을 우리가 적을 수가 있겠다. 서피스 리액션에 대해서.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워볼 것이 이제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마지막 절인데 서피스 리컨스트럭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크리스탈이 있어요. 크리스탈인데 카트를 했다고요. 클리브드 됐어요. 그러면 크리스탈 면이 노출이 되겠죠. 그럼 리컨스트럭션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출된 면이 가장 안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리컨스트럭션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또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은 크리스탈 서피스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흡착이 됩니다. 어섭션이 됩니다. 그럼 어섭션 된 것들이 좀 단단하게 케미서브가 되든지 뭐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들 역시 그냥 랜덤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사이트 그 레티스에 맞춰서 형성이 그 흡착된 레이어가 오버레이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흡착된 오버레이를 어떻게 표시해 주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도 여기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피스 리컨스트럭션하고 오버레이를 이제 같이 다뤄보면서 노테이션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노테이션 중에 우드 노테이션이 있어요. 우드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피스 아톰들이, 그러니까 맨 탑 레이어가 그 밑에 레이어에 대해서 어떻게 그 어레인지 돼 있느냐, 그러니까 배열이 돼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우리가 그 레티스 할 적에 그 트랜슬레이셔널 벡터를 그 우리가 크리스탈 할 적엔 A1, A2, A3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거를 UA1 플러스 VA2 플러스 WA3 해가지고 트랜슬레이셔널 벡터를 정하는데 이건 2차원이니까 면이니까요. 서피스니까. T는 이제 또 U'을 했어요. T는 U' B1 플러스 V' B2 이렇게 해서 B1, B2가 그 서피스, 오버레이 되는 그 서피스의 베이시스 벡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B1, B2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그 밑에 크리스탈, 면이 있는데 그 면에 크리스탈, 그러니까 오버레이하고 패러렐한 그 면에, A1, A2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B1, B2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하면 B1이 A1의 몇 배냐, 뭐 2배냐, 1배냐, 1.5배냐, 루트 2배냐 하는 걸 써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2는 A2의 또 몇 배냐 하는 그 배율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A1에서 B1까지 혹시 돌아갔다면, 각도가 안 돌아갔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좀 돌려야 한다면 몇 도를 돌리느냐 하는 거를 대문자 R자 쓰고 도수를 써줍니다. 각도를. 자, 그렇게 해서 표현해 주는 걸 우리가 우드 노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를 좀 보겠는데, 우리가 크리스탈 할 적에 브라베 레티스가 14개가 있었어요. 14 레티스라고 얘기했는데 그 14개 브라베 레티스처럼 여기 서피스에서도 5가지 종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종류가 투디멘셔널 브라베 레티스라고 했어요. 사실 뭐 투디멘셔널 브라베 레티스. 그래서 보면 B1, B2가 서로 같은 거 스퀘어. 그 다음에 B1하고 B2가 다른 거 프리미티브 렉탱귤러. 근데 프리미티브 렉탱귤러에 여기에 바디 센터가 하나
페이스 센터인가요? 어쨌든 이 중심에 센터가 있어요. 그럼 하나밖에 없죠. 여기 뭐 붙으니까. 예. 그래서 센터드 렉탱귤러가 있어요. 이건 B1 비트가 다를 때. 그래서 이건 C로 표시를 나중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각도가 다 90도짜리였고요. 60도 되는 게 있죠. 뭐가 헥사고날이 있었죠. 헥사고날 레티스처럼. 그래서 B1, B2가 있고 B1, B2는 같아야 돼요. 60도. 그 다음에 B1, B2도 다르고 알파가 90도가 아닌 거, 그런 걸 오블리크라고 합니다. 이건 기울은용, 기울임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블리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5종류가 있다. 이 5종류가 그 우드 노테이션에서는 사실 이걸 안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베이시스 벡터 A1, A2하고 B1, B2가 이루는 그 유니트 셀이 뭐라고 했어요? 레티스 모양이 같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이 우드 노테이션을 쓸 수, 그래야지 A가 B1이 A1의 몇 배, B2가 A2의 몇 배, 몇 도 돌아갔다. 같은 모양이니까 돌아간 걸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지 않을 경우는 매트릭스를 써서 B1, B2를 A1, A2에서 어떻게 매핑을 시키는지 그 변환 매트릭스를 가지고 노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노테이션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드 노테이션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다루는 경우 우드 노테이션을 써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드 노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좀 쭉 해보면은 이제 이런 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으로 된 것이 전부 다 그 크리스탈 서피스예요. 그러니까 그 substrate surfac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버레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 약간 주황색으로 된 거, observate overlay 레이어, 오버레이어 스트럭처가 이제 이 주황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파란색 벡터가 A1, A2예요. 다시 말해서 그 substrate의 베이시스 벡터고, 오버레이 스트럭처는 여기서 저기 뭐죠? 이게 주황색에서 주황색 가야 되죠. 이거 그러니까 초록색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초록색 벡터는 파란색 벡터의 2배죠. 네. 이것도 2배, 이것도 2배. A1도 2배, B1 B2가 B1이 A1의 2배, B2가 A2의 2배. 그래서 2x2라고 보통 표시합니다. 그래서 밑에 건 FCC Face Centered Cubic 100 서피스를 그려놨던 건데, 뭐 그건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이 베이시스 벡터의 2배가 됐다. 다른 서피스도 사실은 있어요. 다른 서피스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뭐 똑같은 서피스인데 100인데 사실 이때는 베이시스 벡터를 이렇게 잡혀 있을 때도, 그러니까 B1 초록색이 됐어요. 초록색이 지금 observed 된 겁니다. observed 된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에 대한 걸 빨간색으로 벡터를 썼는데, 이것도 역시 A1, A2의 2배씩이죠. 그래서 이것도 2x2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면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는 100 서피스인데, 베이스 벡터가 렉탱귤러죠. 그랬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주황색이 그 오버레이 스트럭처니까 이것도 2배죠. 그래서 2x2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보면은 이 지금 노란 색깔 원자, 분자, 그 원자들이 원원 서피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저 주황색들이 가서 올라가서 이제 흡착이 된 거예요. observate예요.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A1 벡터의 B1이 2배가 되고, B2는 A2의 2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2x2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피스인지 알고 있어야 이렇게 우드 노테이션을 써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드 노테이션이었고, 또 다른 것 좀 해보면, 이거는 원래 이게 원래 벡터가 face centered cubic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원래는 사실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하고 똑같은 면이에요. 그렇죠? 그 FC100. 그래서 이게 베이시스 벡터 A1, A2예요. 근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 바깥의 걸로 B1, B2를 잡으면
2배죠. 이거 2x2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x2.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약간 크게 그린 거가요? 아니죠. 똑같은 크기로 그렸어요. 한 줄 더 붙여서 지금 약간 모양이 다르게 나왔는데. 근데 이건 센터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C를 쓰고 가로 열고 2x2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드 노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이 초록색 벡터가 있는데 이것도 유니트 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서피스 셀. 이 유니트 셀은 그럼 어떻게 표시할 거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이거를 이게 지금 이거의 대각선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대각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각형에 그래서 이거는 루트 2입니다. 이제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래서 루트 2 이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2예요. 그러니까 A1의 루트 2배, A2의 루트 2배죠. 그런데 45도 돌린 거죠. 그래서 이걸 루트 2 바이 루트 2 R45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은 이 노테이션이 이렇게 우드 노테이션을 쓰면 이 레티스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뭡니까?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쵸? 그쵸? 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센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FCC 110, 110에 C의 2x2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할 텐데, 요건 뭐냐면 이거가요. 이게 사실 헥사고널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FCC 111 서피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니트 벡터가 이거죠. 유니트 벡터가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거꾸로 보통 이제 컨벤셔널하게 이렇게 넓게 크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둔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을 보면 제 생각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면 여기서 펜을 불러와야 되니까 펜을 불러와 볼게요. 좀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생각을 하면 전 이제 이걸 간단하게 얘기할 땐 이렇게 벡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니트 셀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쵸? 예. 예. 자, 이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거에 몇 배 되냐면 이거에 루트 3배가 되는 거예요. 자, 루트 3배가 됐으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됐고 여기서 요거 돌리는 각도가 30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30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우고 보여드리면 이 유니트 셀이 아까 봤던 이 유니트 셀 사실은 이렇게 돼 있던 거 예각으로 잡혔던 거 그 유니트 셀을 루트 3배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60도 회전시킨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돌린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겠죠. 예. 이렇게 예각으로 잡아서 이제 30도 돌린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이게 진짜 리컨스트럭션에 관한 얘기인데 카트가 됐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 크리스탈이 카트돼서 이게 1 마이너스 1 제로라고 그랬죠. 이게 오버바가 있는 것은 우리가 23장에서 배울 때에 그 컨벤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 제로 이 서피스가 노출이 돼요. 이 초록색 서피스가 이게 노출이 되는데 이게 백금에서 이 서피스가 노출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한 줄이 빈 게 더 안정해요. 그래서 아톰들이 어떤 식으로든 재배치를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에너지가 아주 낮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상호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양쪽 바살표가 있는데 언제 전환이 되냐면 카본 모녹사이드가 흡착이 여기 이 서피스에 돼요. 그럼 그 커버리지가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20% 정도 커버리지가 넘기 시작을 하면 서피스는 다 이쪽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노출된 면이 상당히 다이내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24장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는데 하나 더 할 거예요. 이 3강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서피스 테크닉을 한꺼번에 하려고 뒤로 빼놨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마지막 장이 되겠지만 저희가 한 강 더 하고서 물리학 실비 알버트 바윈디
물리학 제4판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